떨어진 종목을 현금으로 바꿔서 좋은 종목을 사는 건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망하는 이유는 시장이 망했을 때 빠지기 때문이에요. 은행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만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수익률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타입을 먼저 이해하고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구별하는 것이 예, 그러면 손절매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확률을 생각하고 어느 게 정답인지 정답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은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손절매를 못하는 분들의 경험은 어떤 거냐면 손절했는데 올라가는 게 그렇게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갔어. 그럼 그 다음부터 못 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판 다음에 올라갈 확률 반, 내려갈 확률 반이에요. 근데 판 다음에 내려간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잘 팔았네 하고 하루만 보고 끝나는데 판 다음에 올라간 건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이거 그러니까 팔고 나서 막 2배, 3배, 4배 가면 그때 나의 경험은 아, 손절매를 하면 안 되는구나. 손절매 하면 올라가네. 떨어진 것도 많았지만 그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상, 이거 뭐 행동경제학에서 아주 기본 논리인데 행동경제학에서 이콘과 휴먼으로 나누는데 휴먼들이 가장 큰 특징은 확률을 생각하기보다 감정에 많이 이끌리는데 네. 이 사람의 감정 중에는 이익 실현했을 때 똑같은 50% 이익 실현과 50% 손절해서 손실 났을 때 한 10배 이상의 슬픔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슬픔을 느낄 대로 느껴. 또 팔고 나서 오르면 맨날 기억해. 그래서 손절매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확률적으로 생각하면은 손절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주식은 모든 투자 대상 중에 투자 자산 중에 황금성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현금 다음에 주식입니다. 주식은 오늘 팔면 바로 돈이에요. 부동산 오늘 팔고 싶어도 못 팔거든요. 그럼 주식은 결국은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이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오늘 바로 팔면 현금이거든요. 현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뭘 비교해야 되냐면 손절매할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떨어진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주식과 아직 사지 않은 종목을 비교해서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손실난 종목보다 그게 더 좋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당연히 이 떨어진 종목을 현금으로 바꿔서 좋은 종목을 사는 건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팔았는데 올라가더라, 팔면 속이 쓰리더라 해서 하나 더 있어요. 새로운 종목이 좋다라는 거를 연구를 좀 안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손절매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종목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은 손절매를 겁을 하나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떨어진 종목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면 너무나 당연히 얘를 팔고 얘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손절매를 못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좋은 종목을 고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손절매에서 돈을 갖고 있어 봐야 새로운 종목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절매를 잘하고 싶으면 좋은 종목 선정 연습을 많이 하자. 맞아요. 손절매에서 현금이 있다 해도 그 다음에 살 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못 팔죠. 왜냐면 그렇죠.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또 다른 데 가서 또 좋다고 하는 거 들어가다 또 물려가지고 더 물릴까 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들고 있으면은 자꾸 이전에 내가 들고 있던 그 종목의 최고가 그게 내 자꾸 본전처럼 느껴지는 감정.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수익 다시 그 정도 수준 오면 팔아야지 하고 기다리다 더 내려가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 주식을 못 파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떨어지면 본전에 팔고 싶어서 못 팔잖아요. 그럼 이익 났을 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익 났을 때도 못 파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간 최고점에서 팔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면 그 고점이 다시 본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본전보다 떨어져 있어요, 내 주식은. 왜냐하면 주식이 맨날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고점 찍었다 또 조정받으면 저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저기 올 때까지 팔아야지 늘 그러다 보면 못 파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 연구를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 같은 약간 그래도 주식을 약간 잘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매도 타이밍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좋은 종목을 사고 싶을 때거든요. 너무 좋은 게 눈에 들어왔어. 그럼 빨리 팔아서 사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은 종목 찾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참 어렵다. 뭐 또 어떤 통계는 뭐 3년, 4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는 5%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까?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고쳐야 좀 뭐라 그럴까? 돈 버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데이터로 제가 수치 데이터가 아닌 합리적인 설명으로 한번 주식 투자에서 과연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건 맞는지. 자, 우리가 재무관리의 가장 기본 논리는 뭐냐면 위험할수록 수익률을 더 많이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은행에서 지금 1년에 3%를 주는데 주식시장에서 평균 1년에 3%를 안 준다면 아무도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한데 3%도 안 주는데 은행은 안전하게 3%를 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은행이 예를 들어 1년에 3%를 주면 주식은 6%를 줘야 되고 은행에서 5%를 주면 주식은 10%를 줘야 해요. 그럼 우리는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중에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평균적으로 2배를 받아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은행에 저금해서 망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망했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죠. 두 가지 때문이죠. 은행은 매년 물론 금리 인상 인하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그냥 무시한다면 매년 똑같은 10년 동안 매년 똑같은 3%를 은행은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그 2배 6%를 10년 동안 매년 6%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해에는 30%를 줬다가 어떤 해에는 10%를 뺏어가고 이걸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망할까요? 떨어지고 나가면 망하는 거죠. 아, 오히려 더 그때 버텨야 되는데. 평균값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긴 시간, 5년, 10년의 평균값으로는 무조건 은행의 2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더 위험한 시장에 투자했으니까. 근데 망하는 이유는 시장이 망했을 때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통 술 먹을 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면 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IMF 때 주식 팔고 다시는 안 보잖아. 맞아. 또는 저보다 약간 연배 이제 어리신 분들은 나는 금융위기 때 박살나고도 다시 주식 안 해. 2008년. 그 다음 분들이 코로나 때 빠지는 거 보고 내가 다시 주식 하나 봐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떨어졌을 때 주식시장을 떠나서 다시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은행의 평균값보다 낮을 수 없고 뭐 망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은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3%를 주는 거죠. 지금 은행은 그냥 3%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내내 3%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3%를 주죠. 근데 주식시장은 연평균 6%를 주지만 어떤 해에는 30%를 주고 어떤 해는 10%를 뺏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 은행하고 다른 점은 은행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만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수익률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해에 30%를 평균값으로 줬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해를 생각하면 돼요. 2020년에 거래소 지수가 1440까지 떨어졌다가 2800, 30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평균 2배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해에도 심지어 손실난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평균값으로는 은행보다 많이 주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은행보다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은행보다 덜, 심지어 마이너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장이 안 좋을 때 평균값보다 못한 사람들은 정말 뭐 쫄딱 망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겨내는 방법은 뭐겠어요? 계속 참여해야죠. 네. 계속 참여하면 은행보다 많이 주는데 왜 떠납니까? 합리적으로 계속 참여하면 은행보다 많이 주는데 떠나면 바보죠. 그냥 무조건 계속 참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의 평균값보다 많이 받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많이 받아가는 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A를 살까 B를 살까. A가 10배고 나는데 B가 안 오르면 운이 나빴던 거죠. 그렇죠. 또는 오늘 팔까 한 달 있다 팔까 했는데 오늘 팔았는데 한 달 있다 2배가 올라가서 운이 나쁜 거죠. 근데 그 운은 단기적이란 얘기예요. 한 번, 두 번, 주사위를 굴려보면 압니다. 주사위 10번 굴렸는데 10번 다 6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10번만 굴렸기 때문이죠. 10,000번을 굴리면 10,000번이 6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정확히 6분의 1씩 나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A와 B 뭘 선택할까? 오늘 팔까? 한 달 후에 팔까? 뭘 선택할까가 운에 작용되는 건 한두 번 일시적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 주식시장에서 5년, 10년, 20년 참여하면서 합리적 판단으로 종목 선정을 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뭐 망할 일도 없고 계속 대수익 법칙상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고 있다, 수익이 안 난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봐야겠군요. 그 두 가지에 해당되겠죠. 평균값보다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운이 나빴거나 또는 좋은 장에서 막 꼭지에 몰렸다가 안 좋은 장에서 팔고 나왔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투자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좀 우리가 좋은 그 주식 투자의 습관 혹은 패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타입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야구를 하고 있거나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으면은 뭐 자기 능력을 발휘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뭐냐면 중장기 투자하고 단기 매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하루에 단기 매매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쉬는 시간에 뭐 화장실 가서 이렇게 막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매매를 해야 될 타입이 아닌데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왜? 전국의 똑똑한 트레이더들은 정말 화면만 보면서 이 종목은 단기 투자해야지 손절매도 잘하고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쉬는 시간 잠깐 화장실 가고 이거 샀다가 2시간 있다 봤더니 하한가가 있고 그 타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내 지금 환경이. 네. 그리고 또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어떤 분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근데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해. 성격이 다급한데. 중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종목 샀어. 그럼 한 1, 2년 갖고 있었으면 50%, 100% 수익 날 종목인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뭐 맨날 주가 보고. 아니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는 가치 증가를 노리는 건데 가치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가치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돼야지 올라가는데 그럼 한 번 사놓고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보면 되는데 매일 봅니다. 그건 중장기 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개인의 성격 또는 자금의 용도 뭐 내가 자금이 지금 없어도 되는 5년 10년 후에 그냥 있어도 되는 그런 자금이면 중장기 투자해도 되고 또 나는 그냥 젊으니까 그냥 뭐 한 2, 300만 원으로 할 거야. 2, 300만 원으로 뭐 배당 투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자금, 자신의 성격, 연령 뭐 이런 것들을 총 고려해서 나는 중장기 투자가 맞는 것 같은데 단기 매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자기 타입이 갈라지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기 매매 종목과 중장기 투자 종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종목 자체가 달라지고요. 또 투자 매매 기법 자체가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장기 투자 좋아한다고요? 그럼 재무제표 베이스로 연구를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재무제표 위주로 같이 증분을 봐야 되니까 한 5개년 동안은 재무제표가 매출액이나 단기순이익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러면 1년 후, 2년 후에도 우상향하는 성장주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요거 사놓고 1, 2년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게 중장기 투자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 사놓고 오늘 상한가 안 가나? 안 갑니다. 그런 종목은. 자, 그 다음 상한가를 노린다면 재무제표 백날 봐도 소용없어요. 하루에 상한가가 한 5개에서 10개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5개와 10개의 상한가가 왜 갔는지를. 우량한 종목이 가는 거 한 번도 없고요. 재무제표가 좋아서 상한가 이런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일날 어떤 재료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만 해도 아침부터 상한가 쳤던 종목들이 비료 관련주였어요. 그렇죠. 또는 최근에 뭐다가 다 당일날 또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재료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사서 오늘 승부를 보거나 오늘 사서 2, 3일 안에 이익을 내고 싶은 건 단기 매매고 그 단기 매매는 재료 분석이 진짜 중요한 거고요. 반면에 나는 어차피 직장인이고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못 봐. 간 떨려서. 난 그냥 한 번 사면 6개월 1년 갖고 있고 좋은 종목 사고 싶어. 그러면 그런 일시적인 재료보다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 한 5개년치를 보면서 야 그래도 5년 동안 이렇게 배당도 하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했네. 가치가 우상향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이 100% 미만 50%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뭐 한 20, 30 되면 그 종목은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만 오늘 상한가 못 치겠지만 1년 후, 2년 후에는 2배가 가 있을 확률이 높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타입을 먼저 이해하고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구별하는 것이 저는 일단 성공 투자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이것도 여기도 적용이 되네요. 아유, 정확한 먼저 말씀. 나를 알아야 된다. 정확한 말씀. 정확한 말씀. 네. 자, 그렇네요. 이 남은 하반기 이제 조정 구간이긴 합니다만 다시 이렇게 상승장으로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탑다운에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인데 시장에 대한 판단에서 일단 2,500을 잘 지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2,500에 걸려 있는 것들이 200일선이 걸려 있어요. 근데 200일선 지금 올해 1월부터 한 번도 안 깼거든요. 1월 이후에 정배열이 되고 나서 121선은 지금 8월 중순에 한 번 깨고 어저께 한 번 깼으니까 2번을 깼어요. 근데 200일선은 한 번도 안 깼기 때문에 거래소 기준 지수 분석상 200일선 그리고 전저점이 2480 요 정도를 잘 지키는지가 포인트고요. 만약 그것을 깬다면 조금 또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은 그걸 안 깨고 있는 상태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수 분석을 매일매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대한 접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전기차 또는 그 이후에 내가 주도주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진짜 변변치 않은 주저주라고 할 수 없는 반도체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2개월, 3개월 동안 2주, 3주 동안 굉장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AI, 로봇, 자율주행 여기에서 제약바이오까지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에 대한 분석인데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생각한다면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도체 하나, AI 하나 2차전자나 이렇게 한 3, 4개 업종을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생각하면서 업종을 한 3개에서 5개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는 역시 또 3박자에 맞게 재무제표도 보시고 차트도 보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니까 지금 하반기는 저의 뷰는 우리가 경험이 예를 들어 작년 1년 동안 주식을 했다. 계속 떨어지는 것만 봤거든요. 네. 또는 코로나 직후에 한 1년 반 했다. 그 코로나 직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산을 한번 만들었다가 쭉 떨어지는 산 하나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까도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막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 이게 양극단인데 근데 사실은 실제 올해 주식을 해보면 막 올라가거나 막 떨어지는 구간보다 옆으로 가는 구간이 훨씬 많아요. 훨씬.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살다 보면 대단한 일이 막 생기고 대단한 슬픈 일이 생기는 것보단 그냥 하루하루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저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보습니다. 정말 막 다이나믹하게 오르는 구간, 정말 급하게 추락하는 구간이 있지만 사실 평균적으로는 옆으로 가는 구간이고요. 저는 일단 하반기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옆으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의 뷰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더 올라갈 확률은 희박해졌지만 사실 정말 지수가 다이나믹하게 오르는 시기들은 대부분이 제로금리였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제로금리 시기 또는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제로금리 시기 제로금리 시기 때나 지수가 2배씩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로금리는커녕 내년쯤 금리 인하 될까? 근데 금리 인하도 정말 점진적인 금리 인하일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정말 과한 기대하지 말고 지금의 기울기 정도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거래소 15% 오른 정도? 그럼 연말까지 아무리 잘 가봐야 거래소에 10% 오르는 정도? 또는 떨어진다고 해도 더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면 전저점을 안 깨는 2130 또는 그 직전 저점인 2480은 살짝 깰지 몰라도 2100까지 다시 가지 않는 그래서 박스권을 예상을 한다면 어쨌든 지수에 대한 그런 걱정보다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인데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 올해 하반기는
방금 말씀하신 업종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좀 업종별 분산, 그 업종별 탑픽 종목들 선정 이 정도로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가족분들이 올 하반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뭔가 나름 시나리오를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슈퍼개미시죠 이정윤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